이번 시간에 다룰 내용은 파일 다루기입니다. 집합형 중에서 파일이라는 항목이 포함이 되어 있었죠. 자, 파일이라 하면은 영어로 이제 파일인데 여러분이 흔히 알고 있는 그 파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작업하는 모든 것들이 파일이죠. 예를 들면 뭐 엑셀 파일, 뭐 PDF 파일, 한글 파일, 뭐 PPT 파일, 모든 게 다 파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문서 작업을 해서 만들어 놓은 것들을 일반적으로 파일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근데 이 파일을 이제 단순히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파이썬에 가져와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데이터 분석 분야에서는 이 파일을 가져오는 이유가 로우 데이터로 되어 있는 원 데이터들을 그대로 사용할 수 없으니 파일을 가져와서 내가 원하는 형태로 변형을 시키거나 아니면 통계나 이런 다른 작업을 통해서 원하는 정보를 이끌어내기 위해 파일을 주로 다루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데이터 분석 분야에서 파일을 다루는 이유는 데이터를 통해서 자료를 정제하고 내가 원하는 데이터 형태로 만드는 거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거 외에 이 파일을 대체 왜 다뤄야 되느냐? 자, 그 이유는요, 변수랑 비교해서 개념을 한번 살펴볼게요. 변수라는 거는 뭐였어요? 우리 여태까지 뭐 A, B, C 이런 식으로 변수 이름을 지어주고 거기다가 데이터를 저장을 한 다음에 내가 원할 때마다 꺼내 쓰는 게 변수였어요. 근데 이 변수는요, 프로그램을 다 실행하고 나서 종료를 해요. 그리고 컴퓨터를 꺼요. 그러면 변수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변수는 뭐 다시 코드를 불러와서 실행을 시키지 않는 이상은 이게 어딘가에 저장이 돼 있는 개념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사용되고 메모리에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게 전원이 꺼지면 사라지는 게 보통 변수의 역할이에요. 하지만 이제 이거를 항상 없어지는 게 아닌 어떤 형태로 저장해 놓고 우리가 써야 되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파일 같은 거 여러분이 프로그램 파일 작성을 막 하다가 한글 작성을 하다가 데이터가 컴퓨터 꺼지면 그게 다 날아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다음에 다시 와서 다음 날도 다시 수정을 해야 되고 과제 수정해야 되고 과제도 보충해야 되고 이래서 며칠 동안 진행을 할 건데 그게 하루만 지나면 꺼져버린다. 그러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데이터를 계속 유지하기 위한 형태로 만들어 놓은 게 파일이에요. 그래서 파일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 컴퓨터에 하드디스크 있죠. 거기에 파일 형태로 저장을 하면은 전원이 꺼지더라도 데이터가 보존이 돼서 우리가 다시 쓰고 다시 읽고 그리고 내용 추가하고 싶으면 추가하고 이런 것들이 가능해집니다. 자, 파일에는요, 파일 이름이 있고 파일이 갖고 있는 주소 또는 경로가 있습니다. 이름은 쉽죠. 파일에 내가 어떤 내용을 작성을 했는지 그 파일 이름을 지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글 문서 과제를 막 작성을 했어요. 그럼 이거 뭐 과제라고 이름을 지어주는 거. 자, 그거를 이제 파일 이름을 짓는 거라고 하고, 그럼 이제 경로는 뭐냐?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주소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이 파일이 어디 들어있는지를 알려주는 걸 경로라고 해요. 그래서 파일이 컴퓨터 내에 어디 저장되어 있는지 알아야지 내가 다시 불러서 사용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경로가 보통 뭐 C 드라이브에 있을 수도 있고 D 드라이브, 뭐 바탕화면, USB 뭐 다른 거 꽂으면은 거기에 또 저장 경로가 있을 거고요. 자, 그런 식으로 우리가 경로를 지정을 해서 파일을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파일을 파이썬에서 불러올 때는 처음부터 이렇게 C, D 이런 식으로 붙여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파일 자체를 파이썬에다가 이미 업로드한 상태다. 그러면은 앞에 주소 붙일 필요 없이 파일명만 불러서 사용을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파이썬을 포함해서 자, 이렇게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경로라는 걸 사용을 할 때 일반적으로 이런 표식들을 사용을 해요. 자, 슬래시 모양, 원표시 또는 얘를 반대로 한 백슬래시 모양 혹은 이걸 두 개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프로그래밍 언어마다 다르게 지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식으로 지정이 되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C 드라이브다 그러면은 C 이렇게 놓고 뭐 데스크탑의 걸 내가 파일을 가져오고 싶어요. 그럼 데스크탑 이렇게 되어 있고 자, 그리고 나서 뭐 마지막에 파일명 자, 이런 식으로 엑셀 뭐 SX 자, 이런 식으로 불러오게 돼요. 자, 혹은 여기다가 원표시를 대체해서 집어넣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백슬래시 모양 사용하는 것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경로를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 경로를 어떻게 활용해서 우리 파이썬에 파일을 가져올 것이냐. 자, 이 파일을 파이썬에서 열 때는요, 여러 가지 명령어가 있어요.
사용하는 파일의 형태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명령어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자, 예시를 들어서 여기 텍스트 파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려는 텍스트 파일은 얘가 그 윈도우에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메모장 기능 있죠? 그거를 이제 문서화 시키면은 저장하면은 텍스트 파일 형태로 확장자가 저장이 돼요. 그래서 txt라고 확장자가 뜨고요. 자, 얘는 파일명이 테스트예요. 근데 만약에 이 앞에 얘가 어딘가에 속해 있는 주소를 입력하고 싶다. 그럼 앞에서 봤던 경로를 이 앞에다가 쭉 입력하고 마지막에 파일명을 적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 파일의 명칭과 주소들은 반드시 이 따옴표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큰 따옴표 아니면 보통 작은 따옴표 둘 다 번갈아 가면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얘를 열어주는 명령어는 이 open이라는 명령어를 사용을 해요. 텍스트 파일을 쓸 때는 일반적으로 이 open을 써서 파일을 열어오게 되고요. 자, 여기 보면은 이 형태를 좀 더 형식화 시켜 놨어요. 그래서 이 형태가 뭐냐면 파일 객체, 이거는 변수명으로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파일을 불러와서 저장할 공간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오픈한 다음에 파일명 그리고 컴마 찍고 파일을 어떤 모드로 가져올 건지, 읽기 모드로 가져올 건지 쓰기 모드로 가져올 건지, 이거는 알파벳을 통해서 저장 모드를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파일을 다 사용하고 나서 파일을 닫아줄 때는요, 클로즈라는 명령어를 사용을 합니다. 오픈 클로즈, 이거 외우기 쉽죠? 자, 그래서 오픈한 다음에 파일을 닫는 건 클로즈인데, 얘는 열려있는 파일 개체를 닫아줘서, 자, 그걸 닫아줄 때는 이 파일을 저장해 놓은 이 f라는 변수에다가 명령어를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f.close, 그리고 괄호는 필수적으로 따라오는 거고, 자,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은 종료가 됩니다. 물론 파일을 내가 개별적으로 닫아주지 않아도 프로그램이 종료되면은 강제로 닫히게 되죠. 모드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앞에서 파일명 넣고 그 다음에 컴마 찍고 R이라고 쓰여져 있었죠. 그 R이라는 거는 읽기 모드인 이 read라는 단어의 이 R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파일의 처음부터 그냥 다 읽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파일이 저장돼 있어서 이게 내용이 있겠죠. 이거를 다 읽어주는 게 이 R이라는 버전이고요. W 같은 경우는 쓰기 모드라서, 자, write이라는 이 W에서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파일을 처음부터 쓰게 되고요. 여기다 파일을 이제 쓰기 시작하고, 그리고 파일이 만약에 없었다 그러면은 아예 새로 만들어줘요. 만약에 파일이 있었다, 그러니까 파일명을 쓰는데 그 파일이 이미 있었던 파일이다 그러면 기존의 내용은 지워지고 거기에 overwrite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그 내용을 바꿔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추가 모드는 뭐냐? append. 자, append라는 단어 우리 봤었죠? 뭔가 덧붙여주는 거였어요. 그래서 얘는 그 A가 이 append에서 왔는데, 파일의 끝에, 자, 파일이 다 입력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 끝부분에, 이 끝장이죠? 여기다가 파일을 입력을 해주고, 만약에 파일이 없었다 그러면 새로 만들어주는 버전이에요. 자, 그러면 파일을 하나 만들어서 실습에 사용을 해볼게요. 자, 파일을 하나 만들 때는 이 메모장을 가지고 만들어 볼 건데요. 메모장 또는 노트패드라고 여러분 컴퓨터에 저장이 되어 있는 프로그램일 텐데, 자, 여기를 불러서 이름을 한번 쭉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랜덤으로 이름과 전화번호를 입력을 해볼게요. 이름은 이렇게 아무렇게나 번호랑 함께 랜덤으로 입력을 할 거고요. 자, 얘를 만들었으면 저장을 시켜 볼게요. 자, 파일에서 저장 누르고요. 경로를 지정을 합니다. 저는 바탕화면에 저장을 시켜 볼게요. 자, 연습이라고 저장을 할 건데, 보통 여러분이 파이썬 프로그램 같은 거 다룰 때 웬만하면은 이거를 영어 이름으로 저장을 해두세요.
한글 이름도 잘 되는 경우가 많은데 가끔 가다가 이게 깨지는 경우가 있어서 반드시 그 주소 경로에 들어가는 거는 영어로 포함해 주는 게 좋습니다. 자, 프랙티스 해서 저장 누르고요. 자, 얘는 꺼볼게요. 자, 그러면은 프랙티스 안에 들어가서 여기다가 파일 업로드를 해볼게요. 이거는 원하는 경로 선택해서 저랑 똑같이 이렇게 만들 필요 없고요. 여러분이 폴더 만들어서 그 안에다가 파일을 업로드 해주면 됩니다. 저랑 똑같이 이건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파일을 업로드를 해줄게요. 자, 파일을 업로드 할 때는 이 업로드 버튼을 눌러서 제가 저장한 경로로 간 다음에 파일을 선택해주고 열기 누르면 여기 들어갔었죠? 자, 그 다음에 업로드를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텍스트 파일이 업로드가 되었어요. 눌러서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제가 아까 저장했던 내용이 여기 고스란히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원래대로 돌아가서 New Python 3 눌러서 다시 열어줄게요. 자, 여기다가 이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파일을 한번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썬 파일을 불러올 때는 이제 변수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infile이라고 변수명을 하나 만들어 줄 거고요. 거기다가 open이라는 명령어로 파일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practice라는 명칭으로 자, 저장을 했었죠. 그리고 확장자명은 txt입니다. 자, 그리고 모드는 읽기 모드로 불러올게요. 자, 여기서 파일명을 입력을 할 때 양쪽에 따옴표를 쳐줬는데 자, 이 앞에 만약에 이게 다른 경로에 있는 파일이다 그러면 주소를 입력을 해줘야 된다고 했어요. 그 주소는 만약에 이게 C 드라이브에 있다 그러면은 자, 이런 식으로 적어주거나 뭐 D 드라이브에 있다 그러면은 뭐 C는 대문자로 넣을 수도 있고 자, D 드라이브도 자, 이런 식으로 입력해 줄 수 있고 뭐 여기서 데스크탑에 있는 걸 파일을 사용을 하겠다 그러면은 주소를 쭉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불러온 거를 확인을 해 볼게요. 자, 우리가 이 practice라는 그 텍스트 파일에는 무슨 정보를 입력했는지 우리는 알고 있지만 인 파일을 불렀을 때도 제대로 답이 나오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 파일을 실행을 시키면요.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내용이 바로 나오지 않고요. 얘가 데이터가 어떤 형태로 저장되어 있는지를 알려주게 돼요. 그래서 이 형태를 봤더니 이름은 practice고 확장자는 텍스트로 지정이 되어 있구나. 그리고 얘는 읽기 모드로 인 파일에 저장이 되어 있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얘는 유니코드인데 인코딩이라고 해서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CP949라는 걸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얘를 내용을 확인하고 싶을 때는 어떤 명령어를 쓰느냐? 일단 변수를 지정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inFile read라고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라인스에다가 저장을 하고 자, 이렇게 입력을 할 건데요. 문제가 하나 발생을 하죠. 보면은 지금 유니코드 중에 CP949가 여기서는 지원하지 않는 기능이어서 이거를 바꿔줘야 된다. 약간 이런 식으로 오류가 뜨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처음에 실행할 때부터 지정을 아예 해줄게요. 엔코딩을 UTF 방식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엔코딩을 입력하는 방식이고요. 이 방식을 하나 바꿔서 다른 형식으로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입력하고 나서 실행을 시키고요. 자, 이번에 제대로 됐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자, 인파일을 일단 볼까요? 자, 여기 인파일 다시 실행하면은 요 마지막에 UTF-8로 변경이 됐죠? 자, 얘를 다시 실행시키면 이번에는 파일을 제대로 읽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라인스를 한번 프린트를 시켜볼게요. 프린트 해서 라인스 확인을 해보면요. 이 안에 들어있는 내용을 이제는 읽을 수가 있게 됐죠. 자, 그러면 파일을 한번 닫아볼게요. 자, 지금은 인파일을 계속 사용해서 읽을 수가 있었지만 이거를 클로즈해서 닫아주는 경우는요. 자, 인파일을 다시 읽어서 라인에다가 저장하는 이 명령어를 한 번 더 실행을 시키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얘가 더 이상
닫힌 파일에는 작동할 수 없어요 라고 뜨죠. 자, 이런 식으로 파일을 한번 닫아주면은 다시 사용할 때는 파일을 다시 실행을 시켜서 불러와야 됩니다. 자, 이제 다시 실행했을 때는 다 파일이 불러지죠. 그래서 닫아 놓으면은 파일을 다시 부을 수 없다라는 거. 자, 명령어는 close로 사용을 합니다. 자, 이번에는 모드를 바꿔서 W라는 거를 사용을 해볼 건데요. out 파일이라는 변수에다가 practice 텍스트 파일을 사용을 할 건데 얘를 W 모드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지금 읽을 게 아니기 때문에 모드를 자, 이거 UTF 코드로 바꿔주지 않아도 진행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out 파일을 불러왔으면은 얘를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W 모드로 잘 불려져 왔죠? 자, 그러면 이제 얘를 가지고 뭐를 하느냐? 자, out 파일은 다시 내용을 덮어 써줄 거예요. W가 파일이 있으면은 그 내용을 덮어서 다른 내용으로 대체해주는 기능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 모드에서는 다른 이름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것도 번호를 아무거나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를 해서 한 3개 정도만 내용을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번호는 또 아무렇게나 한번 지정을 해볼게요. 자, 실행을 했고, 자, 보면은 참고로 요 나오는 숫자는요, 여기 들어가 있는 칸의 개수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띄어쓰는 항목까지 합쳐서 보면은 셋,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개. 딱 한번 세보세요. 분칸까지 해가지고. 그러면 17개가 나올 거예요. 자, 그 다음에 out 파일 close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만들어 놓은 파일에서 자, 얘를 확인을 다시 해보면 이름이 지금 아까 입력했던 거랑 다르게 대체가 돼서 들어가 있죠. 파일 내용이 바뀐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A 버전도 사용을 해볼게요. A 버전은 append의 약자였죠. 자, 이번엔 out 파일 2에다가 A 버전으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 내용을 다른 거를 추가를 해볼게요. 자, 여기까지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out 파일 2를 close를 할게요. 자, 그래서 데이터를 확인해 보면 얘도 마찬가지로 뒤에 A 버전은 append로 데이터가 추가가 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데이터 뒤에 값이 추가된 거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메모장을 하나 열어서 파일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이 파일을 만든 다음에 여기 있는 단어를 불러와서 분리해보고 출력해보는 이런 작업을 수행을 해볼 건데요. 이 메모장에 영어 단어로 된 속담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영어 단어가 한글보다 분리하기 쉬운 구조로 되어 있어서 이걸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속담들을 쭉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뭐 끝이 좋으면 다 좋다. 자, 띄어쓰기 그 단어 사이에는 하나씩만 넣어볼 거고요. 나쁜 소식은 뭐 빨리 퍼진다. 좋은 시작이 반이다. 하프던이죠. 그 다음에 뭐 유유상종에 해당하는 두 문장까지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서 프로벌브라는 제목으로 같은 경로에 저장을 해볼게요. 이번에는 주피터 노트북 경로에 바로 그냥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프랙티스 안에 자, UTF 파일 인코딩으로 해서 저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피터 노트북에서 파일을 불러볼게요. 자, 프로벌브 파일을 부르고 우리가 지금까지는 얘를 라인스 해서 인파일 리드로 부르고 프린트로 얘를 불러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걸 해볼게요. 자, 이 명령어를 수행할 때 이 파일을 불러와서 바로 적용을 시켜야 돼서 한 번 더 입력을 해줄 거고요. 인파일 해서 자, 이렇게 명령어를 쭉 입력을 해볼게요. 자, 여기 있는 내용은 다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여기 for 구문을 아직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얘는 반복해주는 명령어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앞에 있는 아래에 있는 내용들을 반복해서 수행해주는 작업을 해주겠구나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지금 얘는 뭐를 했냐면요. 지금 인파일로 프로벌브 파일을 불러오고 거기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읽어주세요 라는 뜻의 명령어들을 쭉 입력을 한 거예요. 자, 이렇게 입력을 하면요. 위의 결과랑 동일하게 나오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조금 변형을 시켜볼게요. 자, 이거 다시 한번 입력을 할 거고요. for line에서 인파일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한 줄씩 불러오는 것까지는 똑같고 그 다음에 월드 리스트를 만들어서 라인 스플릿이라는 걸 해볼게요. 그 다음에 이 단어들을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실행을 시키면 지금 단어가 어떻게 나와요? 이제 영어 단어들이 띄어쓰기를 기준으로 다 나뉘어져서 단어 단위로 잘린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어떤 기초가 되냐면 이 단어들이 여기에 긍정적인 단어, 부정적인 단어 뭐가 있는지 텍스트 기반의 분석을 할 때 자주 사용되는 기법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들은 여기서는 분석하는 것까지는 다루지는 않겠지만 이런 식으로 단어를 분리해서 어떤 구조로 돼 있나도 살펴볼 수가 있거든요. 이거를 단어를 문장 속에서 분리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한 줄 한 줄 다른 단어로 더 쪼개보도록 할게요. 자, 파일을 부를 수 있는 형태는 텍스트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 가지 형태들을 다 불러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엑셀이나 CSV 파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기본적인 형태고 특히 이 엑셀 파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데이터들이 대부분 데이터 프레임을 맞춰서 입력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베이스 형태가 잘 구축이 되어 있는 게 엑셀 파일이 많거든요. 그래서 엑셀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엑셀보다 좀 더 가볍게 구성된 엑셀 파일인 요 CSV 파일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PDF 파일 같은 경우는 얘네보다는 조금 더 복잡해요. 아무래도 이미지로 된 파일이기 때문에 분석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도 이걸 읽을 수 있도록 라이브러리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자, 엑셀 형태의 파일은 이제 CSV, XLS, XLSX와 같은 여러 가지 형태들이 존재합니다. 자, 이 형태의 파일을 불러올 때는 우리는 판다스 모듈이라는 걸 사용을 할 거예요. 자, 판다스라는 걸 처음 들어본 사람들도 있을 텐데요. 판다스는 쉽게 말하면 파이썬에서 제공하고 있는 라이브러리 중에 하나이고 자, 그리고 이 기능은 데이터 분석을 위해서 특화된 자, 그거에 초점을 맞춰서 개발된 라이브러리라고 보면 돼요. 자, 그러면 뭐가 장점이냐? 우리가 데이터 분석할 때 미리 만들어 놓은 명령어들이 많아서 그걸 가져다가 쓰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명령어 중에 하나가 이제 read CSV 또는 이제 read excel이라고 해서 CSV 형태를 읽을게요. 엑셀 형태를 읽을게요. 자, 이렇게 엑셀은 XLSX나 XLSS 두 가지 버전을 다 불러올 수 있고 CSV는 CSV 형태로만 불러올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명령어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주로 요 판다스는 이 약자인 pd라는 걸 따서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pd.read CSV, pd.read excel에서 파일을 불러올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그 안에는 이제 경로를 지정하게 되는데 이 경로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뭐 C나 D 드라이브에 있는 경로도 쭉 입력을 해주고 그리고 파일명을 입력한 다음에 확장자까지 같이 포함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데이터가 어떤 형식으로 되어 있는지 한국어냐, 뭐 중국어냐, 영어냐에 따라서 혹은 파일에 이미 설정되어 있는 유니코드에 따라서 이 엔코딩 형식을 지정을 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변수명에다가 집어넣어 주면은 그 뒤로부터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PDF 또는 이제 워드 문서 같은 경우는 이제 이진 파일이라고 해서
텍스트가 아닌 형태의 파일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일반 텍스트 파일보다 만들기가 훨씬 더 복잡한데 이제 그 이유가 텍스트 글자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글꼴, 색깔, 레이아웃, 뭐 이미지 이런 것들의 형태를 같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텍스트 형태로 불러오기가 어려운 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그나마 분석할 수 있게 해놓은 라이브러리가 이제 PyPDF2나 파이썬 닥스라는 걸 이용하면 손쉽게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하면 되고 아나콘다 프롬프트에서 PyPDF2 해서 설치를 하면 되고 텍스트 추출하는 걸 작업을 통해서 가져올 수가 있는데요. 자, 이거는 사실 우리 이번 학기에는 PDF 파일로 지금 분석할 일은 없어서 이렇게만 사용할 수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소개한 라이브러리 외에도 사실 무궁무진하게 여러 라이브러리들이 개발이 되어 있어요. 이 방법이 아니더라도 다른 방법으로도 시도가 가능합니다.